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에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9일 충남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최대 200mm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청양과 부여 등에서 농경지 13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등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를 피해 충남 주민 224명이 대피한 가운데 배수 지원과 수목 제거 등의 소방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으며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이 동수인 당진과 서산시의회 원구성이 거듭 파행을 겪은 가운데 서산시의회에서는 9일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민주당 소속 김명진 의원이 의장으로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같은 당 김선호 의원이 의장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9일 임시회를 열어 국민의힘 장갑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충남도의 수건인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사업비 469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홍성 홍보급 부지에 조성되며 오는 203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동물방역학과와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학과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3개 학과, 정원 250여 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심사 통과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고등교육기관이 없던 내포 신도시의 교육 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AI와 청년 부서 신설을 포함한 민선국이 첫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을 보면 AI를 도민의 삶과 행정 전반에 접목한 AI 기본 사회복지실과 AI 산업혁신국을 신설 개편합니다. 또 청년 성장국을 신설해 청년의 성장과 교육,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의회를 통과하면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박 지사는 7일 구 전 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프레스센터를 깜짝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담회를 자청한 이유도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정무부 지사 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를 무시한 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은 도지사의 인사운영 자체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사 번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박 지사는 이를 번복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덕적 정치적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구본영이 아니라 미래의 구본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 지사는 일기 정무부 지사는 전통적인 정무부 지사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정책 기능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에서 국가공인 한우 보증시 수소가 탄생했습니다. 서산시는 음암면 미송농장의 한우가 신규 보증시 수소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에서 보증시 수소가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증시 수소는 우수한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공급하는 수소로 약 5년 이상의 엄격한 심사와 유전 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시 수소의 정액은 한우 개량 사업소를 통해 생산된 후 8월부터 전국 한우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역 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산 한우대학 운영과 우수정액 선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정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별 사전 대비와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정부 포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난지섬과 외목마을 해수욕장이 오는 11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44일간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워터 슬라이드 등 물놀이장 시설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당진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상황실과 안전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항포구와 바닷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13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태안군은 열흘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인명구조함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와 구명조끼, 구명환 등 필수 구명장비의 비치 상태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문을 연 만리포 해수욕장은 개장 전 점검을 마쳤으며 파손되거나 노후한 장비는 현장에서 보충하거나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 굴착기 2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입니다. 대상자는 전기 굴착기 차량을 출고 등록한 뒤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7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안했던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이라며 특정인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사는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진의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가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국비 포함 364억 원이 투입돼 해상풍력 핵심 부품과 관련 성능시험 설비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핵심 부품의 경우 국내에 시험 검증 기관이 없어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시민단체가 충남도서관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평등 도서 9건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운영정비 권고를 박수현 충남지사가 받아들여 현재 해당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행정이 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 천안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7명 전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9일 예산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채집 시점은 지난해보다 이틀 빨랐으며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의 첫 발견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환자의 20에서 30%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회복 후에도 신경학적 후유증 등 합병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치료가 없는 만큼 모기장 사용과 야간 외출 시 긴 옷을 착용,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2027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 순례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건립 상황 추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는 순례 방문자에게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해미국제성지 인근 해미면 조살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43억 원이 투입되며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세계 청년대회 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서산시는 다음 달 개관을 목표로 방문객들에게 종합적인 편의와 정보를 제공할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자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주 홍성군수가 충남도의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확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6일 박수현 충남지사를 만나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비 447억 원 지원을 요청하고 충남도립 국제사격장의 홍성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중심상업지구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도비 45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충남지사는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9월까지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달걀을 대상으로 살충제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닭 진드기 발생 증가로 산란기의 농가의 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산란기의 농가 170곳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등 유통업소 60곳입니다. 검사 항목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중지와 전량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집니다. 어민들이 땀 흘려 갖고 놓은 생계 텃밭에 비어업인이 드나들어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늦은 밤, 바다 위 초록색 불빛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들은 타지에서 온 비어업인들로 어촌에서 운영하는 어장에서 잠수까지 해가며 해삼을 캐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해루질을 멈추라고 해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해루질을 이어갔습니다. 해삼 어장에 들어와서 해삼을 채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항상 조사는 검사는 하고 있지만 그날 이제 육안으로 낮부터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서 저녁 한 12시까지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촌계에서. 해경이 출동하자 이들은 해변가에 해삼을 버리며 채취가 아닌 방생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채취한 해삼은 약 400kg, 1,6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가는 약 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루질이 매해
태안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야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해삼과 전복 양식장에서 많이 그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게 저희들이 그 씨앗을 뿌려서 난 거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태안해경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230여 건, 이 중 단속 건수는 36건에 불과합니다. 마을 어장에서 키운 수산물인지 어장 인근서 잡은 자연산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닷속에서 1년이 지나면 DNA 구분이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렵습니다. 양식장 안에 있는 양식 수산물을 포획 채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물이 해당 양식장의 소유권이 아닌 자연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양식 수산물로서의 소유권 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식장 무단 침입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어민들은 매일 밤 스스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단속에 나서다 보니 어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날카롭고 큰 전문 장비를 소유한 비어업인을 상대하기 무섭다며 고충을 토로하며 단속 강화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천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에어컨 설치 기사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천안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60대 설치 기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툼을 벌이던 에어컨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돌아가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155만 8천여 명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3,1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홍성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군은 AI를 활용해 상습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인 홍성 종합터미널 주변과 홍성읍 대교리, 고암리 일원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정주 홍성군수는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침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과 여름 테마파크 순차 개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에어쿨존과 영유아 풀장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여름 테마파크는 오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간 운영되며 워터슬라이드와 유수풀, 액티비티 물놀이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며 가족 탈의실과 샤워장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두 시설 모두 입장료는 무료며 여름 테마파크 일부 시설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